자, 유마 거사가 이제 우팔이 존재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뭐냐면은 마음의 청정. 제가 지난 강의 때 맨 마지막 한 언사가 물이 흘러서 깨끗한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 깨끗해진다고 했잖아요. 마음도 쓰면은 그것이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따로 있고 깨끗한 마음이, 선생님 조용해. 깨끗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 아래서 다섯째 줄, 영상 보는 사람 웃길 거야. 누구고 조용히라 누군지 얼굴은 안 보여줄 수도 없고. 자, 합시다. 유마일은 언하되 일체 중생의 심상무구도 역부시하다. 일체 중생의 마음의 심상 했을 때 마음의 모습 상자 쓰는데, 이때도 상이라는 것이 모습 상자도 심리작용, 마음의 심소의 무구도 역부여시다. 심소도 따로 선이 있고 따로 번뇌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야기상으로는 선심소가 있고 번뇌심소가 있는 것이지, 그게 정해져 있는 거야. 안 그러면은 그러한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인연에 의해서 선이든 번뇌든 드러나는 겁니다. 선이라고 번뇌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유우팔이여 망상이 시구요. 우팔이여 망상이 바로 더러움이요, 무망상이 시정이며 망상 없음이 깨끗함이며. 그러니까 깨끗함 더러움이 있어요. 망상이 있고 없음에 있는 거야. 망상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럼 망상은 있는 거요. 마음이 더러우면 망상인 것이고 마음이 깨끗하면은 망상이 없는 거겠죠. 마음이 깨끗하면 망상만 없겠어요. 다른 것도 없겠어요. 이 망상이든 더러운 무망상이든 그것은 다 말이지, 말. 그러니까 망상에서 빨리 벗어날 줄 알면은 깨끗함을 지향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서 집착하면은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도시구요. 이 전도가 시정이며 전도가 바로 더러움이요, 전도를 여임이 바로 깨끗함이며 치야 시구며 불치야 시정이니라. 나를 치하는, 나에 집착하는 것이 더러움이며 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깨끗합니다. 여기서 나를 집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도를 여인다, 그 다음에 망상이 없다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망상이 없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은 망상하되 망상함에 머무르지 않는 거야. 망상하되 망상에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내가 턱도 없는 생각을 하면 망상이에요. 근데 턱도 없는 생각도 지금 현실적으로 있지 않지. 예. 택도 없는 생각을 해도 현실에 있지 않지만은 희망도 현실에 있어요, 없어요? 희망도 현실에는 없죠. 근데 택도 없는 생각은 망상이지만은 희망은 망상이 아니잖아요. 망상이 아니잖아요. 희망조차도 아직 있지 않다고 해서 망상으로 생각하시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딱 정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딱 정의할 수가 없는데도 말로는 망상을 없애야 돼, 나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 나에 집착하지 말라 그랬지 나를 없앨 수는 없잖아. 나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나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야. 나에 대한 관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객관화시키고 나를 차원 다르게 볼 줄 아는 능력이야. 나를 차원 다르게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내 혼자 있으면 나는 절대적이겠지. 나가 혼자 있다면은 절대적이겠죠. 왜냐면은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상대가 있으면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겠죠. 상대가 있으면은 상대적이겠지. 아니, 상대가 여럿이면은요. 상대적이겠어요? 절대적이겠어요? 보편적이겠어요?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가치가 있고 상대적 가치가 있고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집착이에요. 그죠? 상대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면 차별적이에요. 그죠? 상대에 대해서 아침에 수현신 보살 나한테 또 아이스 커피를 톡 한 잔 들고 왔더라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음속으로 나는 서민인데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요즘 그게 이슈잖아. 어?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가 차별적이라는 거야. 자기 무슨 생각, 언어를 쓰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차별성에 갇혀 있는지 안 갇혀 있는지 알 수가 있지. 그러면은 보편적이면 좋은가? 보편이라는 것은 맹목이 될 수가 있다고.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는 거야. 그러면 맹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예, 맹목적 가치가 될 수 있는 게 보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함정에서 보편적 뭐 절대적 가치가 좋은 것 같고 보편적 가치가 더 좋은 것 같고 상대적 가치가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왜? 그것에 대해서 나를 어느 위치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면은 공을 알아야 돼요. 지혜가 증장해야 돼요.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이지 마하공경이 아니란 말이요. 어? 그러니까 참 이 화면 보는 무식한 중생들은 이게 공이 제일인 줄 알고 뭐가 제일인 줄 아는데 가르침에 자꾸 수수한 부분은 개정해 해악입니다. 해악입니다. 근데 그 해악은 전혀 알지는 못하고 조금 있다라는 것만 지시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망상 없어야 되는데 내지는 나 전도상이 없어야 되는데 내지는 나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말로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 지혜의 증장에 공부는 우리는 그걸 잘 알죠, 그죠? 우파리여 일체법이 생멸무부주함이 우파리여 일체법이 생멸이 머무르지 않음이 생과 멸이 머무르지 않음이 그래서 뭐 찰나생 찰나멸 하는 것이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가르침이냐? 안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기능적으로 여기서 생멸부주하는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찰나생 찰나멸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개봉 박두 여환 여전하며 마치 환과 같으며 마치 전 번갯불과 같으며 제법이 불상대하여 제법이 불상대 상대라는 거 여기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상대적인 상대가 아니라 모습으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상대입니다. 제법이 모습을 계속 상대하지 않아. 그 모습이 유지되지 않지. 이 대자는 기다릴 대자거든. 모습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모습은 자꾸만 달라지지. 상대하지 않음이 내지 모습이 상대하지 않으며 모습이 유지되지 않으며 내지 일념이라도 부주하며 한 생각이라도 한 객이라도 부주 머무름이 없으며 제법이 개망견이라 제법이 그래서 제법이라는 건 존재 현상 이런 거죠. 모두 다 망견이라 허망된 보임 허망된 견해라 여몽 여염하며 마치 꿈 같고 마치 불꽃 같으며 요 수중월하며 물 가운데 달과 같으며 달이라는 거 비춰가지고 일렁일렁거리는 거지. 달이 물이 잔잔해서 잘 비치면 상관없지만 물이 일렁일렁거리면 달도 일렁일렁 거리고 그런 거잖아요. 여경중에 상하야 마치 거울 속의 모습 같아서
고투가서 이 망상생이니 망상으로 일어난 것이니 망상으로 다 일어난 것이니 이 나라는 관념도 원래 있는 거야 망상이야. 나라는 관념도 망상입니다. 그래서 망상이라는 것은 임시적 나중에 우리 수행적 언어로 했을 때는 임시적 가설이라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나라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지. 나라인이 뉴질랜드 갔다가 지구 적도를 쫙 갔다 왔잖아요. 적도부터 해서 이제 위도가 이제 아래 위로 쭉 나뉘잖아요. 그리고 우리 38선은 이제 위도가 38선에 있는 거지. 나라에는 시차는 없었지. 그러니까 경도 차이가 그래 안 나거든. 아래 위로 따지면은 경도가. 그게 적도가 0이고 0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하는 경도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가 이제 0이지. 적도가 0 되는 거에서는 반대해요, 안 해요? 반대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 자전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뭐냐면 반지름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전축으로 봤을 때 적도가 반지름이 가장 큰 축으로 돌기 때문에 적도가 0인 건 반대 안 해요. 근데 경도는요. 경도는 그리니치가 0이 됐잖아. 0이 되어서 우리가 시차로 쭉 하잖아요. 결국 이제 뭐냐면은 이 옛날에는 시간이 중국 12시하고 우리 12시하고 같았을까 달랐을까? 우리 12시하고 중국 12시는요. 다르죠. 어쨌든 해가 가운데 정오 중간에 떠야 12시 정오가 되잖아. 정오가. 각 나라마다 정오가 다르지. 그 사는데 불편했어 안 불편했어? 안 불편합니다. 왜냐니까 서울에서 뭐 정오야 다 아래 사는 사람들 다 정오자. 우리나라 안에서는 정오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부산 가나 어딜 가나. 근데 뭐 때문에 이제 정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 여기선 정오였는데 다른 데 가니까 저녁이든 새벽이든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표준시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표준시라는 게. 표준시라는 게 생기는 필요했는데 그럼 어디 표준시를 잡아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표준시로 잡았다는 거야. 왜? 그때 영국이 제일 셌거든.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가 0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셌어요. 따를 수밖에 없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이게 다 이것이 상대적이에요. 이게 0이 생기면 상대적이지. 기준점이 생기면 상대적이지. 기준점이 없을 때는 상대적이요, 절대적이요, 보편적이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준점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 나라는 기준점이 없으면 우리는 헷갈리 죽습니다. 나라는 기준점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이해되잖아요. 근데 이 기준점은 결국 나가 절대적인 거야. 내가 표준이고 그 표준은 상대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 내가 절대적 표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을 감안해서 나를 위치를 임시적으로 가설해 놓은 겁니다. 이 상대적인 안에서의 표준은요. 표준은 각자가 다 표준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다 표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되죠? 이해가 되죠? 근데 사람들은 네가 잘했대, 내가 잘했대. 예? 내가 잘했다는 게 절대적이지. 예? 우리가 잘했대, 저가 잘했대. 차별적, 상대적, 그다음 보편적. 아니 모두 다 그런데 뭐 대충 그래 살지. 어? 그때는 다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맹목적. 이런 거에 자꾸만 헤매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이야기해서 나 망상 맞죠? 표준조차도 그 표준이에요. 실은 임시적 가설이야.
임시적 가설이기 때문에 망상입니다. 망상생이니 기지차자는 이것을 아는 자는 시명복륜이요 계율을 받든다고 이름할 것이며 이것을 아는 자는 시명선해라 잘 이해했다 이름할 것이다. 잘 이해했다 이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안에서 뭐냐면은 그 안에서 각양각색의 현상에 대한 설명, 이해, 그 다음에 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참 인간한테는 아주 우리가 가져가야 될 진짜 훌륭한 덕목입니다. 훌륭한 덕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발전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발전의 임계에 와 있잖아.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임계점에 와 있어요. 이것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창조하지 않으려 유지하려고 그러고 창조하지 않으려 그렇습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창자는 무슨 창자? 두드러 부순다는 얘기. 조자는 만들 조자잖아요. 두드러 부숴서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새로 창조라는 게. 그러니까 유지하면 창조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발전의 임계점이 와 있는 게 사람들이 유지하거나 이 상태에서 더 가지려고 했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투영된 게 부동산이지. 땅덩이는 딱 그대로인데 값만 자꾸만 올라가잖아. 이 부동산 가격 올라서 올란 자산은 창조적 자산이요. 안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 실거래가 된 거야. 안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고 싶은 바람의 가격. 그러니까 현실 가격이 아니지. 그런 것들이 나 뭐라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창조성이 사라지는 게 창조성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지혜가 없다는 얘기. 지혜가 없는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어. 룰을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 거야. 못 지키고 있는. 계율이라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계율이라는 것은 같이 있으려니까 지키는 거야. 같이 있으려니까 지키는 거죠. 내 혼자 있을 때 무슨 계율이 필요해요? 혼자 사는데 계율이 필요할 일이 없잖아. 자기 알아서 사면 돼요. 근데 아침 9시까지 다 출근하는 것은 사회적 룰이죠. 2002년인가 2003년에 주 5일 됐거든. 2002년인가 3년에 주 5일 됐습니다. 요즘 여러분 주 5일 이상해요? 당연해요? 당연하잖아요. 그때 2003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단히 잘 사는 것도 아닌데 5일 동안 이틀 쉬었어야 되느냐. 지금 이 상태로 더 가고 주 5일은 선진국들 이야기 아니냐 해서 막 했고 그때 당시 저는 뭐 맨날 100일 기도하고 다니는 사람이라 주 5일이 더군다나 익숙하지 않았던 은사입니다. 지금은 주 5일 쉬려고 그래요. 주 4일 이야기도 나오는 거야. 주 4일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주 4일에 있어서 부정적이에요. 안 그러면 글쎄 해봐도 그냥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어.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생산성이라는 것이 많이 그렇게 맨날 며칠 일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잘 아는 거지. 그러니까 쉴 때 쉬고.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게 우리는 쉬면은 이게 생산이 올 스톱 될 줄 알았더만은 쉬니까 놀러 다니네. 놀러 다니니까 어느 관광지에는요. 거기서의 생산성이 또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이 어느 한 뭐냐면은 출퇴근하는 사람한테만 경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달라진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 5일 근무가 이게 가장 키나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보통 옛날 서양 팝송에 보면 9 to 5가 있었는데 9 to 5가 출퇴근 시간이잖아요. 우리나라 직장이 어느 직장이 9 to 5를 해? 그 더 야근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 그런데 앞으로는 9 to 5예요. 9 to 15이 될 수가 있어. 그죠? 한 2, 3시에 퇴근해도 상관 있나? 여기 회사원들 보면요. 아침에 내일에 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2시간 일하나 싶어. 맨날 담배 피러 나오고 커피잔 들고 나오고 그러고 있다고.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사무직은 집약적으로 노동해야 될 일이 잘 없습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집약적으로 노동 안 하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는 문서나 많아지는 것이. 문서나 많아지고 그렇단 말이야. 이제 결국 공장 생산 현장이 이제 문제였는데 공장 돌리는 거. 뭐 옛날 제철소 같으면 1년 360불 안 꺼뜨리거든. 불 꺼뜨리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하는데 이제 그 산업 현장도 사람이 들어가요, 로봇가 들어가요. 로봇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로봇가 들어가니까 관리 체계로 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노동의 형태가. 음, 달라지는 사람이 필요한 형태가 있거든. 물론 사람 소외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앞으로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본가는 결국 그 생산성을 높이려고 기계를 쓰고 컴퓨터가 발달해서 업무 처리하는 것도 훨씬 작아져서 돈을 벌지. 자본가가 돈을 벌면은 돈이 많아질까? 안 그러면 그 재화를 써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돈을 자기가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자본가가 번 돈을 갖다가 쓰라고 나눠주는 게 있지. 그래야 그 공장이 덜 무너지는 게 있어요. 덜 무너지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 소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뭘 하고 앞으로 4차 산업이 농후해지면은 그쪽으로 갈 거다. 그럼 사람은 뭐 하느냐? 사람은 또 다른 생산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게임 중독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뭐 보건소마다 게임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있고 이랬다. 요즘은 게임이 중독이요. 엄청난 산업이야. 여러분 야구단 중에 NC 하는 야구단이 게임 업체 아니요? 예. 엄청난 뭐냐면 사업이거든. 여러분 게임이 그게 생산성이 있는 거요? 우리 옛날 아날로그 감성이나 예? 새벽 종이 울렸네 하는 감성에서 보면은 게임이 도대체 그게 어떻게 생산성이 있는 산업이 돼?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지금 엄연한 산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새벽 종이 울렸네 하는 이 마인드는요. 빨리 고물상으로 가야 돼. 우리의 생각은 빨리 접어줘야 좋다고. 전혀 우리 사회적 생산성에 도움이 되질 않는단 말이야. 그게 창조라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벽종이 울렸네라는 걸 안 깨부시면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해결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데 고정돼 있지. 내가 우리 절도 밤 9시에 자고 옛날 농경 문화에 따라서 삼경에 자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4시나 4시 반부터 이제 예불 보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건 농경 문화에 맞는 그냥 프로그램이거든요. 오늘날 현대사회에 맞으려면은 내 생각에는 한 5시쯤, 밤 10시나 11시쯤 잘 수 있게끔 해야 된단 말이야. 왜 그러냐니까 상경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건 중세적 그거고 우리 경전 보면은 밤에 대화하고 밤에 법회를 하면서 오죽하면은 밤을 슬기 어떤 슬기로움이 창출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밤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마침 니까에서도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장면이 나올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밤을 잘 활용해야죠. 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밤 9시에 자라면 이게 활용하는 거야. 밤을 포기하는 거야.
옛날 농경 문화에서는 낮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때 얼만큼 생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뭐냐면 삶이 좌우되기 때문에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밤이라는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템플스테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어른들이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자, 어시에 이에 이 비구 언하되 두 비구가 말하되 상지제라 수승한 지혜로구나. 시 우파리의 소불능급이라. 저 우파리가 소불능급 미치지 못하는 것이로다. 지율지상으로 이 불능설이로다. 단순히 계율을 지키는, 단순이란 말은 뭐 없습니다만은 단순히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이 불능설 말할 수 없는 것이구나. 말할 수 없는 것. 단순히 계율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계율이라는 것은 계율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표준 그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표준이 된 여러 가지 인연관계를 따지면은 그 계율 안에도 아까 이야기한 절대성과 상대성과 보편성의 가치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답은 하되 내가 답하여 말하되 자사열애코는 이 사자가 이제 버릴 사자가 이것은 둘 사자입니다. 둘 사자. 그래서 뭐 해석은 자사하면은 열애 말고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애 말고는 미유성문급 보살이 능제기요설 지변이니 열애 말고는 성문과 보살이 이 요설지변을 그 요설지변을 능히 제압하지 못하니 열애 말고는 성문보살이 능히 저 요설지변을 제압하지 못하니 기지의 명달이 위약착야니라. 그 지혜와 명달 지혜와 그 다음에 그 지혜에 있어서 깨침의 밝음과 밝게 깨침이 위약자 이와 간난이라. 이와 간난. 시에 이 비구의 회 즉 제하야. 두 비구의 의심과 후회가 바로 제거되고 안욕따라 삼맥삼머리심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머리심을 바라고 작시원언하야. 원하여 말하기를 영일체 중생으로 개득시변일세.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시변 이와 같은 은사되기로 얻기를 성취하게 되어지이다 라고 발언할 되어지이다. 일세 고아 불림예 피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마일의 병문안을 가지 못하겠습니다. 자, 불고 라우라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행예 유마일 문지라라. 네가 유마일에 가서 병문안을 하라. 라우라가 백불은 하사되 나오라가 부처님께 말씀드리되 태준이시여 하불감예 임예 피문지리. 제가 병문안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소이자 왜 그런가 하면 응념하니 기억하나니 석시에 예전에 비아리 제장자가 레에 아소하여 비아리 성의 모든 장자가 레에 아소 나에게 와서 개수장례하고 머리 숙여 인사하면서 문아언하되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유라우라여 오직 라우라여 여는 불지자라. 너는 부처님의 아들이라. 사전륜왕이하고 전륜왕이를 버리고 출가하여 수행하니 위도 그래서 도하니까 도닦으니 이렇게 뭐 해석하지 마시고 수행하니 기출가자는 그 출가라는 것은 유하 등일이 있고 어떤 것들의 이익이 있는가 어떤 것들의 이익이 있는가
즉 여법하여 내가 바로 여법히 위설 출가공덕 지리이니 출가공덕의 이익을 말하고 있는데 시에 그때 유마일이 레이 아나데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유라오라요 오직 라오라요 불응설 출가공덕 지리이니 출가공덕의 이익을 말하면 되지 않느니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하나니 출가의 공덕을 이야기하면은 출가공덕의 이익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나니 소위자 왜 그러냐 무리 무공덕이 시위 출가니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는 것이 바로 출가니 출가하면 이익도 없고 그 다음에 손해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 출가라는 것은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가는 이익과 손해라는 세속적 가치를 넘어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도 바로 나옵니다. 12출간이 유위법자는 가설 유리 유공덕이오니와 유위법이 있는 자는 유위법은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는 가설 유리 이익이 있고 유공덕 공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니와 출가의 공덕에 대해서 세속적으로는 이익이다 손해다 이것이 공덕이다 저것이 공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니와 부출가자는 대저 출가라는 것은 위무위법이라 무위법이 되는 것이라 무위법 중에 무위법 가운데 무리무공덕이니라 무위법에는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위법에는 이익과 그 다음에 공덕이 있지. 근데 무위라는 것은 이익, 좀 전에 이야기하는 대로 이익과 손해의 차원 속에 있대요. 이익과 손해의 차원을 넘어서 있대요. 이익과 손해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고. 앞에 이야기한 것대로 따지면은 유위법에는 표준의 나가 있을까 없을까? 아까 얘기한 기준이 되는 나가 있을까 없을까? 유위법에는 기준이 되는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위법에는 기준이 되는 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집착하는 나가 없다고. 집착하는 나가 없다고. 기준이 되는 나가 없단 말이야. 즉 다시 말해서 절대와 상대를 넘어선 것이 무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무위는 유위의 다른 차원일까? 아니면은 유위를 바라보는 차원일까? 유위와 다른 차원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요, 무위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무위의 차원과 다른 차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니고, 무위를 바라보는 차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무엇이든 바라보고 알 수 있는 차원이에요. 무엇이든 바라보고 알 수 있는 차원이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공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이라는 것은 시공간의 차원, 유위의 차원을 넘어선 다른 차원이 아니라 시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한테 관자가 뭐냐? 와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와라는 걸 위에서 바라본다. 관세음 하잖아. 위에서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 내가 봐야 될 세계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걸 볼 줄 아는 능력이 지금 세속적에 있질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야. 안 그러면 공이야. 공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볼 줄 아는 견해를 끝까지 올리는 거야. 견해를 끝까지 올리는 겁니다. 견해를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 다른 차원이 있다면 그 차원으로 가야 되겠지. 무의의 세계, 그럼 무의의 세계가 절대적이니까. 근데 이건 절대적인 거야? 아니면은 나의 견해를, 나의 깨달음을 끝까지 올릴 수 있는 거야?
단단히 깨달은 것까지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속적 차원을 과학적 이야기를 3차원이라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3차원에 살까요? 3차원을 벗어난 속에 살까? 현실적으로는 3차원에 살죠. 이 공간에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예? 시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로 따지면 원병지 좌표하고 내 좌표는요. 다르지. 공간 안에서 축 X, Y 축에서 Z 축까지 하면은 공간이 표현이 되잖아. 맞지? 기억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시공간의 좌표점을 찍을 수 있는 좌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하고 이렇게 살아요. 이 안에까지 마음까지 있어. 마음까지 있지. 여러분 이 꽃을 여러분 바라보니까 그 마음은 단순히 꽃이 대상이요. 안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추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추억이 있지. 예? 추억이 있지. 그 추억의 사문칠레의 추억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넘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차원은 3차원에 속하지도 않고 4차원에 속하지도 않고 어느 차원도 이야기할 수 있는 차원. 그래서 우리는 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차원이 원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그렇게 보려면 그렇게 능력 지어지는 거야. 능력 지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제 불교 경전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5종안이 있잖아.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그럼 부처님 안목만 가지고 있으면은 부처님 안목일까? 안 그러면 부처님은 유관도, 천안도, 해안도, 법안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안 걸려 넘어지려면은 유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유관을 어제 일을 기억하려면은 천안을 기억이라는 건 중립적. 예? 사실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지나간 일을 추출해내는 거. 그게 뭐냐면 천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 나 천안 가지고 있어요. 어제 일 기억하잖아. 예? 천안을 가지고 있죠. 그 기억한 장면만 봐요. 안 그러면 그 장면의 주변을 다 볼 수가 있어. 주변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꼭 장면에 일어나는 일만 도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라인이 설식이 나오는데 오늘 나올 거래. 오늘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랬잖아. 왜 그러냐니까 나라인 성정상 다음 주까지 못 기다려. 빨리 자기가 괜찮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좀만 괜찮으면 나올 거야. 라는 게, 그럼 내가 천안이요? 충분히 당연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해를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나서 좋다고. 빼돌랑이 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이런 여건들을 다 볼 수 있잖아. 해안도 가지고 있지. 예? 해안도 가지고 있지. 그런데 그 안에서 깨달아서 못 깨달았어. 해안 가지고 깨달았다 이야기 못 합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건 구체적으로 깨달음이 사람들한테 정합적인 언어로 표현될 수가 있는 얘기예요. 법안이. 법안. 뭐 이 먹고 이게 해안이겠어, 법안이겠어. 에? 이 먹고 하면은 그거는 해안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법안이 안 됩니다. 개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질문하면은 법안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고집멸도 딱 하잖아요. 이게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지. 그러니까 함부로 뭐 화두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거야. 화두는 내가 덜 깨달았다는 표시입니다. 덜 깨달았다. 뭐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적용이 확실히 될 언어는 항상 법안으로 꺼내집니다. 그러니까 언어 도단 모든 언어를 끊어진 경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만은 언어가 끊어진 경계가 지가 언어를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다른 걸 언어를 더 이상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 우리가 불가설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공이라는 은사를 꺼내놔 놓잖아. 바자경만 하더라도 유마경도 불이라는 은사를 꺼내놓잖아요. 유마경에서 불이 법문이 사라지면 유마경 맛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반야신경에도 뭐냐면 반야경에서 공이라는 은사를 빼고는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마경은 불이가 법이 되는 거고 불이법. 예? 반야신경은 공이라는 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지금 꺼낼 수 있어? 못 꺼내? 못 꺼내고 대충 그렇게 깨달으면 그게 알아집니다. 몰라집니다. 라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아직 법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미천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지. 법안이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수순한 거예요. 법안이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수순한 겁니다.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언어는 집착하는 언어래 안 그러면은 부처님 당대부터 빤야떼라고 해서 그래서 그 언어의 개념상에 집착하지 말래. 개념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교훈은 다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만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그게 법안이에요. 법안이라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 왜냐면은 마음을 부처님께처럼 이렇게 탁 분석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다고. 색수상행식? 아니 우리 불교에 들어 맨날 색수상행식 하니까 흔해 빠진 은사 같지만은 이걸 꺼내놓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죠? 예. 아니 칸트는 순수이성이란 말 하나 꺼내놓고 평생 먹고 살았잖아. 그죠? 순수이성이라는 아이디어가 뭐 대단한 아이디어도 아니에요. 예? 그냥 존재론적 시각을 인신론적 시각으로 바꿔놓은 거지. 존재론적 불별의 존재, 그러니까 뭐 저희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도대체 찾을 수 없으니까 그것이 마음속에서 따져서 하니까 순수이성이라고 꺼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디어는 뭐 큰 변모가 없어. 근데 순수이성이요, 색수상 행식이야. 아니 칸트는 지금도 순수이성을 팔아먹고 있는데 색수상 행식은요 엄청난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근데 어떻게 온 개공이래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다 말아먹고 앉아 있잖아. 뭔지도 모르고 공도 모르고 온도 모르고. 그럼 지는 또 다 깨달았대. 그렇게 하는데 다 이게 수준 낮으면 어떻게 해요? 해안도 아니고 말장난이지 다. 엊그제 내가 단멸론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단멸론이 하나만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죽을 건데 뭐 이야기 하나 뭐하고 안 하면 뭐하노. 여러분 영성론은 하나만 하는 이야기 아니요? 아니 영성론 계속 지속되는 것 같으면은 그 지속되면은 걱정할 거 있어 없어? 없지. 아니 그래서 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괴롭다 그러니까 괴로운 걸 모르는 영성론을 모르는 자한테 그 모르고 괴롭다는 자한테 그걸 일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괴로운 거 안 일러줘도 영속입니다. 영속이라는 보험을 이미 다 드러났잖아. 보험이여 안 그러면 유산이야. 그래 따지면 유산이지. 몰라도요. 그 괴로움도 아니지. 내가 그랬잖아요. 윤회하는 것 같으면은 에? 단순히 윤회가 뭔 그게 괴로움이냐고. 내가 돼지 되고 뭐 되고 하면은 돼지 돼볼 수도 있지. 개 돼볼 수도 있지. 나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 윤회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근데 진짜 뭐야 중세적 마인드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개 되는 거야. 개가 다시 사람 되는 거야. 아니고 나는 진짜 개 되고 마는 거야. 진짜 윤회의 두려움은 개 되고 맙니다. 사람으로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다른 말로 사람이 개 될 일은 없죠. 그게 아니라 예? 도구 같은 사람이 있잖아. 그게 빠지면은요 오류의 반복이라 했잖아. 잘못된 오류 못 빠져나온다니까. 윤회의 어려움은 그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맞는 거니까. 근데 나는 내가 있어서 누가 윤회라는 거 윤회의 주체는 누구인가? 주체가 있다면 윤회가 웬 걱정? 이거 대보기도 하고 저거 대보기도 하고 다 하나만 하는 이야기야. 이 세상 완전하다. 완전한데 뭔 걱정? 저 사람이 완전한 거 몰라서요.
몰라도 가만히 내비두라고. 몽국적 완전한데 하나만한 이야기. 그런 하나만한 이야기로 말장난들 하는 거지. 말장난들.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가 있는 거야. 지혜마저도 없는 거야. 지혜마저도 없고 그 지혜마저도 없으니까 법이 형성될 리가 없지. 더군다나 불안, 부처님의 안목 모두를 포용하고 자비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아직 멀은 것 아니오.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수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다들 그냥 차원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고 부처님 눈이 제일이고 이거는 나 해탈해야 되고 이거는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인간이 이만큼 온 것도 경험치에 의해서 경험에서 그 탈바꿈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쭉 문명도 일어나듯이 인간 마음의 개혁도 여러분 신석기 시대 때 고인돌 개던 족장의 마음하고 고인돌 만들어 가지고 신석기 시대 때도 시족들 족장들 있으면은 고인돌 개 넣었던 게 뭐야 단순히 그냥 신비로 했어요. 거기에 대한 무병장수가 있는 거야. 무병장수 안녕이 있는 거지. 기원이 있는 거지. 그 사람하고 오늘날 내가 그냥 우리나라 제일 비싼 동네 강남에 살면서 강남에 그냥 좋은 교회 가가지고 맨날 비는 거하고 인간 마음이 차이가 있겠어요? 신석기에서 오늘날 디지털 문명까지 인간은 이렇게 문명으로 해왔는지 모르지만은 사람 마음은요 어떤 진화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때 욕심이나 그때의 화나 그때의 어리석음이 몇십만 년이 지난 지금 인간한테 그대로 있다. 그대로. 인간은 마음이 진화했어요, 안 했어요? 진화 안 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육안에서 천안으로는 갔지. 그냥 웬만한 쏘아 올려가지고 온 전체 다 보고 이리저리 다 한단 말이야. 달라라 그냥 가삭도 뭐하고 우리나라는 2032년인가 뭐 달에 갈 계획이라는데 예산 다 잘라가지고 가겠나? 왜냐 달에 왜 가야 돼요? 달에 왜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옛날 말 타고 다니는 놈들이 자동차 저거 왜 타야 돼? 이거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말 타고 다니면요 계속 농경사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는요 그만큼 굴러가기 위해서 과학기술이나 뭔가 산업기술인가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자동차를 이리 굴릴 때까지가 모든 그 나라의 문명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술 능력. 달에 보내는 이유는 뭐요? 우리나라 기술 능력입니다.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게 달에까지 가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걸 다 문명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달에 사람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달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어차피 우리는 세속적 재화를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허무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달에 가나 마나 뭐 이러나 저러나 다 허황된 꿈이고 뭐 헛된 꿈이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불교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인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써보느냐는 거예요. 달에 가는 것이 기술의 총집약 같으면 인간의 마음도 내가 어디까지 써보느냐. 천한 차원에서 지식 차원에서 머무느냐. 해안 적어도 수수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니고
법안, 그런 것이 세상의 표준이 되어서 저 사람을 다 우리는 닮고 싶다는 그러한, 예?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어디까지 써보느냐의 능력입니다. 그 써보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모든 문자는 소통하려고 문자가 만들어졌겠어요? 길흉화복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길흉화복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문자가 소통하려고 문자가 아닙니다. 길흉화복에 대한, 예? 표현입니다. 중국시대 각골문도 그랬고요. 예? 다 문자가 뭐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성스러움에 대한 표시, 이런 길흉화복에 대한 것으로, 예? 형상을 따서 만들다가 이렇게 문자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 문자를, 그러면 그러한 기원을 언어에, 말뿐만 아니라 문자에 담아서 서로 통용하게 됐잖아. 마음이 같으니까. 잘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예? 여러분 애들 말 배우면은, 예? 좋은 유창한 말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워요? 왜요? 모든 방어 메커니즘에서 욕이 필요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필요한 언어부터 배운다니까. 예? 자기가 필요한 언어부터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욕하면서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나도 청소년기를 욕하면서만 살았잖아. 근데 욕하는 세상만 있어요? 안 그러면 서로 좋은 이야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언어도 있는 거야. 욕하는 놈도 이 언어 이해 못합니다. 마치 선불교가 이 고상한 언어 이해 못해. 왜 이해 못해요? 안 써봐서 그래. 마음을 안 써봐서 그 언어를 이해 못한다. 왜 공을 모르느냐? 안 써봤거든. 안 해봤거든. 그런 마음까지 도달하지 못했거든. 불이하니까 알겠지. 알 듯 말 듯 하는데, 불이라는 언어보다는 다른 언어로 해가지고 나중에 입 닫는 이유가 뭐지? 안 써봤거든. 써본 자는 언어를요, 새로운 언어를 자꾸만 만들어 냅니다. 그게 법안이에요. 선불교 하는 사람도 싹 다 싫을지 모르겠지만은, 난 싫으라고 하는 소리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맨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안 써보면은 못해. 마치 그냥 우리 모치는 그냥 다락방에 코끼리 밥통처럼 사람은 많아지고 쓰질 않는데, 에? 맨날 그냥 그 뭐 옛날 그 알루미늄 밥솥에 그냥 연탄불에 밥하다가 그냥 밥통 조그마한 거 하나 그냥 닳고 떨어질 때가 있고, 진짜는 그냥 저 다락에 보관해 놨더라니까. 어. 안 쓰면 모르는 거야. 써보니까, 뭘 하니까. 그래서 달라지고 더 다른 걸 찾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도단을 하는 순간 망합니다. 가르침은. 자꾸만 언어라는 건 실천하면서 써야 돼요. 그게 법안이에요. 불안이고.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래 공부 안 하고 하라니까 불교가 맨날 세상하고 이야기를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식자들은. 우리가 실은 공학의 언어는 우리하고 완전 상관없잖아. MC 스퀘어가 뭐예요? MC 스퀘어. 옛날 애들 공부 잘하라고 막 가르쳐주고 무슨 집중하는 기계잖아. 그게 아니고 E 이꼴 MC 자성. 예? 물리학. 상대성 이론. E 이꼴 MC 자성. MC 스퀘어를 제곱을 갖다가 스퀘어로 부른단 말이에요. 영어로. MC 스퀘어라는 이야기는 그걸 갖다 떼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시간은 무엇인가? 호킹. 어려워요. 자기는 제일 쉽게 썼다고 하는데도 그 언어는 수학적 언어고 물리학적 언어고 우리가 특별한 언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불교가 사회하고 소통을 하면 인문학적 언어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인문학적 언어는 써야 되잖아요. 그
인문학적 언어에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경제학 용어고 사회학 용어잖아. 그 다음에 심리학 용어가 요즘 막 쓰고 있고, 이걸 뭐냐면은 이해 못하고 또 이것을 넘어서는 은사를 우리가 불교는 이런 은사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불교를 감히 이야기한다? 아니고, 에?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본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 사회, 물론 그것에 또 혹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사람들한테 그 정도의 언어로 실은 동의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동의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불교들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요거니까지 하고. 자, 그래서 무리무공덕이니라 이 이야기도 우리가 무위법이라면 무슨 무위법이 있는 것처럼 무리무공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은 공해서 대성언어로 이야기하면은 보는 차원을 훨씬 더 올릴 수가 있다니까. 라오라요. 부출가라는 것은 그렇게 출가 그죠? 세속을 벗어난 것 아니오. 출가라는 것은 무피무차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아니 원명지하고 내 사이에는 원명지가 있고 내가 있지. 예? 원명지하고 내가 있지. 그러면은 원명지하고 내가 있는데 그 원명지하고 내가 지금 10년 지나게 쭉 이어온 동안 그 기억 속에는 원명지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 기억이야. 지나오면은 기억이잖아. 그 안에 원명지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냥 공유하는 기억도 있고 내가 기억하는 기억도 있고 기억이잖아. 그럼 알고 보면 원명지하고 내가 있었던 거야. 앞으로 계속 양산해낼 기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원명지하고 내가 없는 거지. 기억이 있는 거지. 알겠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한테 기억이 있다는 거야. 그 기억 안에서 또 그냥 저놈은 그랬고 나는 그랬다면은 어떻게 대상화해 놓은 거잖아. 그거 아니라 그 기억은 지금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이 기억마저도 실은 공유하고 다른 기억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는 너나가 없단 말이야. 기억처만 하더라도. 그럼 앞으로 갈 길은 너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 세상 안에는.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뭐 저월 달 되니까 이제 공양 포시들 한다고 쌀도 올리고 뭐도 올리고 한다. 하지만은 여러분 쌀 이만큼 뽑아내려면은 농사 지으려면 농사 짓겠어요? 이걸 대량으로 지으니까 이렇게 요 비용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못 지어요. 그런데 지금 이래 쌀 탁 얹으면서 내가 공덕 빈다고 그래서 이름 착 적어. 근데 부처님이 딱 보니까 이름 적힌 놈 공덕이요. 농사 짓는 놈 공덕이요. 여러분들은 보고 안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까지 온 거는 앞에 이름 적은 사람의 공덕은 마트에서까지 옮기는 공덕밖에 안 된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표시할 수 없는 과정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마치 내가 내 거이냐 착각하지 말라고. 이게 모두가 이렇게 함께 사니까 이 정도의 편리가 생겨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삶이요, 우리의 삶이요. 적어도 우리의 삶이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뭐 법상이나 뭐 법망스님한테 내가 뭐 법당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하는 얘기가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이니까 그래요. 내 삶인 것도 아깝지. 뭐 뒷돈 대주고 뭐 대주고 그렇게 살 일이 뭐 있겠냐고. 아니요, 그게 선익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아니 이게 개시장만들이 나한테 좋은 뭐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지만 꼭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요. 또 때때는 실증도 나고 염증도 나고 원망도 해요. 응? 그렇게 하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것에 있어서. 아니고 맨날 좋으면은 그거는 이상한 사람들이지. 사람이 어떻게 그러자고. 어.
여러분들 그냥 눈에 콩깍지 씌가지고 만난 아저씨들 집에 가면 맨날 조습틱거든. 사람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우리는 딱 이 현상만 딱 보면은 그것에 사무쳐 있어서 왜? 자꾸만 기준이 나기 때문에. 기준이. 그래서 기준을 절대적으로 잡고 있거나 내지는 상대적 차별을 하고 예? 보편에 있어 눈 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며 영무중간이라 또한 중간도 없는 것이라. 이 62견하고 62견의 단견과 상견에 대한 62가지의 견해입니다. 를 여의고 62견을 여의고 처열반이니 열반에 처하니 지자 소수요 성소 행처라. 지자가 받는 것이요 성자가 행하는 곳이라. 항복중마하며 묻 마장들을 항복하며 도오도하고 오도라는 것은 인간계 빼고 지옥 수라면 쭉 하는 것들을 제도하고 정오안하고 오안을 깨끗이 아까 이야기한 5가지 안목하는 것들을 깨끗이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을 어떻게 깨끗이 합니까? 라고 하는데 불안을 닮으려고 애를 쓰죠. 사람은 때로 어떨 때는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술 한잔하면 이성적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 평소에는 뭔 입장을 이야기해봐라 해도 입장 못하는데 내 후배가 그랬어. 술 한잔 들어가면 그냥 입 바른 소리 딱딱딱딱딱딱 해. 그래서 야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를 딱 하는데 그 다음날 물으면은 다 까먹어. 참 희한해. 또 마취가 돼야 이성적인 게 나오는 건지. 통상 보면은 욕망이 나와가지고 이성적이지 않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찰나지간이라도 이성적이려고 되려고 애를 쓰고 그 찰나지간이라도 뭘 닮으려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 있죠. 각 분야에서 보면은 지혜 다 있어요. 지혜가 나중에 되면은 굉장히 직자적이 되지. 예술가들이 그림을 잘 그리려 그러겠어요. 그리는 거야 그냥. 잘 그리려면 진짜 예술가 아니지. 그냥 그 사람은 그리면 우리가 좋은 그림이야. 그 사람은 그냥 그리는 거예요. 잘 그리려고. 명경수도 꽃꽂이를 잘 꽂으려고 그러는 안 꽂이 칩니다. 툭툭툭툭 꽂으면은요. 요번에 꽃 탁 꽂았다가 나눠주는 거니까 그냥 만다라 같대. 만다라 쫙 만들다가 나중에 싹 다 그냥 없애잖아. 그 마찬가지로 예. 내가 어떤 그거에 있어서 요즘은 안 그런데 요즘은 나도 이게 시원찮아지는가 봐. 그전에는 기도 많고 죄 많고 이러니까 금강경 하다가도 깜빡 졸았는데도 입은 계속 하고 있어요. 목탁집에서 하도 지시니까 깜빡 졸거든? 조는데 막 하고 있어. 그게 왜냐 자동이야 이게. 자동으로 쫙쫙쫙 이래. 요즘은 깨 있을래도 잘 안 되고 더듬더듬 거리는데 깜빡 조는데도 그렇게 돼 있어. 이게 뭐 생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희미해지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나도 왜 하니까 목탁 들은 순간 목탁을 치고 싶었고 목탁 들은 순간 되더라니까. 희한하죠. 제가 악기 치잖아요. 음악 듣는 건 좋아해도 어떤 악기도 하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목탁하고 요령은요 잡는 순간 됩시다. 희한하죠. 어. 그러니까 뭐 연불도 어렵지 않게 금방 따라 하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불교 이렇게 하기가 너무 수월했어. 너무 익숙해서 축축축축 하고 들어오고 지금도 가장 뭐 경전 보고 하는 것들이 수월한 작업입니다. 어려운 작업보다도 수월한 작업입니다. 아니고 이제 여기서 더 좀 생각을 좀 더
하고 막 연구하고 하는 장면은 뭐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게 있잖아.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야 뭐 큰 뭐야 설탕 한 술, 뭐 소금 한 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이래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대충 뭐 톡톡톡톡 치는 거야. 툭툭 치는 거지. 그러면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경계가 있는데, 그런 경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득오력하고, 여기서는 이제 옥은 오력이 이제 뒤바뀌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오근이 형성된, 오근이 뭐죠? 신, 정진, 염정해 하잖아. 신, 정진, 염정해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유식에 가면은 어떤 심소가 돼? 별경이 되지. 예? 별경이 됩니다. 그 신은 선심소된대요 하는데, 육식이 가면 욕하는 걸로 바뀝니다. 욕. 왜냐면은 사람은 추구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이 추구라는 것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의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 그래서 신, 정진, 염, 정해 하는 것들이 이제 별경심소화 되는데, 별경심소. 부처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오근 오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근, 30일 보리분법 안에서. 이 오근이라는 것이 별경이라는 말도 심소에 있는 거야. 이거는 다른 보편적이지 않고 다른 경계에 있는 거야. 다른 경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습득되는 심소입니다. 별경심소라는 것이. 변행심소라는 건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유식에서 변행이라는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별경은요, 가질 수도 있고 아직 덜 가질 수도 있고 하는 게 별경입니다. 그 다른 말로 초기 불교에서는 이게 오근이에요. 오근. 신정진 염정해. 예. 그러니까 이제 신 안에 승해라는 말까지 다 있는 거죠. 어. 욕, 승해, 염정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진이라는 말은 사라졌지. 이 정진이라는 것은 심리적 현상보다는 행위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이제 심소로 이야기했으니까 빠졌죠. 나중에 선신소의 근으로 가는 거지. 근면할 때 근자, 부지런할 근자로. 어쨌든 보면은 이것이 이제 별경된다는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은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신근, 신근, 믿음의 기능이 있다는 거야. 믿음의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는, 예? 내가 목적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목적을. 사람이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그것도 목적이라는 게 출생한적 목적이지. 세속적 목적 말고. 아유, 나도 세속적 목적으로 불교하면서 돈 많이 벌려고 생각했으면, 작정했으면 막 수억 끌었을 거예요. 말로 한다면은, 뭐 대충 뭐 천도제 해라 그러고, 기도해라 그러고, 앞에 짠짠짠 하고, 뒤에 또 뭐, 가수들 몇 명 붙여가지고, 가수, 죄송합니다. 연부라는 스님인데, 우린 가수라 그래. 여러분, 한 명이 노래, 연부라는 것보다 서너 명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해가지고 막 재 지내고 하면은, 재판 벌려가지고 막 저랬으면 사람들 신비화 시키면은, 돈 많이 갖다 바치겠지. 근데 내가 믿음이 없잖아. 거기에 대한 믿음.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나는, 그 믿음은 뭐냐면 타당한 믿음이 아니라 보는 거지. 그 타당한 믿음이 아닌 사람인데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 그 나름대로 정진하고 그 정진의 기억을 가지겠지. 그래서 교회 크게 만들지 모르지만 싸움이 일나잖아. 뭐 일나고. 그러니까 그 세속적 가치로 그걸 하면 안 되는데 그래 간단 말이야.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 출세관점 목적. 출세관점 목적이라는 건 열반이야. 그럼 열반에 대한 목적을 가지면 열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 열반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이게 불교에서 오근에서의 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중한 높은 단계입니다. 적어도 내가 열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열반을 목적화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열반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면서 열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대원정사 오기 전에 열반이라는 말을 알긴 하는데 씁니까? 어느 스님 돌아가실 때 열반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스님 돌아가실 때 열반했다는 이야기는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반열반했다는 이야기하고 그 쓰는데 경전에서는 열반이라는 뭐냐면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걸 막 쓰고 더 이상 열반에 대한 언사가 안 써지는 것은 불교는 열반이라는 말에 대한 내용을 컨텐츠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열반이라는 말을 못 쓰니까 개의 괜찮을 것 같아 일심이라는 말을 쓰고 일심하니까 뭔가 좋은 것 같지. 일심이라는 말을 쓰려니까 무슨 이게 일심하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으니까 본성이라는 말을 쓰고 본성이라는 말을 쓰고 본성이라는 말을 하니까 본성이라는 말 쓰면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본성이라는 말에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본래라는 말을 써버리니까. 예,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냥 신학적, 연역적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불이라는 말은 거부할 수 있는 말이야. 좀 헤아려 봐야 될 이야기야. 헤아려 봐야 될 이야기. 그래서 불이라는 은사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내가 생각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은사잖아. 공이라는 은사는 내가 헤아려 봐야 될까, 믿어야 될까? 헤아려 봐는데 좀 어려운데 믿기에도 터무니없어서 공이라는 은사도 나쁘지 않은 은사입니다. 근데 본성이라는 말은요, 헤아려 받아야 될까, 당장 아는 듯한 은사일까? 아는 듯한 은사죠. 그래서 안 좋은 은사. 알지도 못하면서 본성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은사죠. 그러면서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은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연역적, 신학적 은사가 되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은사는 굉장히 안 좋은 은사입니다. 법으로 따지면. 법이라는 건 방편 도구잖아. 그죠? 그랬을 때, 뭐냐면은 이런저런 은사를 쓰면서 우리가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은사도 우리가 쉬운 은사지. 근데, 상대로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것도 믿는 거고, 종교적 믿음도 믿음이고 다 믿음인데, 불교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열반에 대한 목적, 열반의 목적, 열반이 목적화되어서 그것에 대한 추구. 그래서 열반을 잘 이해했다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은사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은사의 내용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열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열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에 있어서 방편적으로 시설해 놓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팔정도. 팔정도는 뭐겠어요? 8가지 성스러운 길이지. 길이잖아요. 그 길이 열반은 추구의 길입니다. 열반 추구의 길. 그 팔정도를 듣고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뭔 얘기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바른 견해 내 혼자 있다면 바른 견해가 사땡 견해가 있을까요? 없죠. 타자가 있으니까 바른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견해가 바른 생각 내 혼자 있다면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 길의 바른 발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기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공부가 부처님 가르침에 쭉 나타나는데 그런 이해 없이 터무니없이 자꾸만 본성으로 가니까 아니 만약에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본성이 그런 본성이 있다면 부처님도 본성이라고 얘기해. 본성이라는 말이 어렵지 않잖아요.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다 알잖아. 에?
우리를 창조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를 창조한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된 절대적 존재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지. 말은 안 어렵지. 근데 그게 있냐 없냐의 문제지. 그런 절대자가 있냐 없냐의 문제잖아요. 일단 이것은 누가 창조했다 만다는 것은 있고 한 다음에 이야기잖아. 본성이라는 문제도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본성이라는 문제도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있으면은 그 본성에 의해서 파생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만은 본성을 우리가 확정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추정해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설명하는 거는요, 빈약하지. 없다면은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죠. 그 이야기한 모든 것이요, 정치 없이 되잖아. 정치 없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은사는 쓰는 게 아니에요. 불교적 은사가 아닙니다. 견성이랬을 때 견성을 본성이라고 보면 안 돼요. 견성품으로 봐야 돼요. 성품은 바라볼 수 있죠.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심소 밖에 둘 수가 있습니다. 심소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 그 밖에 견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진짜 자리가 아니라니까. 견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성품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견한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 성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성품에서 더러운 것과 깨끗함에 대한 가치의 문제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견은 당연히 아직 이미 있는 거잖아. 견성하는 게 맞을까? 견성해서 지혜를 일으켜야 될까? 견성해서 지혜를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한꺼번에 견성 성불이라 그러거든. 견성해서 성불한다는 얘기는 엉터리 이야기요. 성불은 견성으로만 일어나지 않아. 견성해서 지혜를 일으키고 지혜로서 뭐예요? 행을 해야지. 지혜행을 해야지. 그 지혜행을 하는 것이 팔정도입니다. 지혜행을 하는 것이 팔정도. 이렇게 뭐냐면은 생각 안 해보고 불교하는 거지. 속상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됐고 강의는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옥은 오력하고 입옥은하야. 그래서 옥은을 세운다. 옥은을 세운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옥은 오력 이야기가 나와서 마무리가 그렇게 됐는데, 염정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명 안 했죠,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다음 주에 또 염정해, 신정진 염정해 했을 때 열반을 추구할 때, 나는 지금 열반을 추구해서 내 생존을 추구해 왔어. 생존을 추구해 왔을 때의 염과 열반을 추구했을 때의 염은 다르겠죠. 생존을 추구할 때의 염을 우리는 사념이라고 그러고 열반을 추구할 때의 염을 정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뭐냐면은 정념이 일어난, 그것이 축적되어서 그것이 유지되고 염정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그 가르침을 이야기하려고 불교가 틀에 실은 거라 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칩니다.